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76일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는 11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특위의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주말 사이 새로운 의혹을 하나 내놓아서 눈길을 끕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에 선체에다가 공기를 주입했었죠. 그런데 그게 인체에 유해한 공기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반갑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에 공기 주입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한 공기였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셨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기 주입에 참여했던 잠수사분들에게 이제 증언을 확보한 건데요. 예. 네,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장치가 에어 컴프레셔라는 거랍니다. 예. 그런데 이 에어 컴프레셔에는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오일을 통해 이걸 가동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오일이 호흡용 오일이 있고 공업용 오일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용 오일과 있고, 공업용 오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잠수사들이 잠수 작업을 할 때 쓰는 컴프레셔는 공업용 오일이 아닌 호흡용 오일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내 주입 작업에 썼던 거는 공업용 오일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 오일을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필터링 장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안에 일산화탄소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생존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공기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해경으로부터 받은 답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기 주입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에어 포켓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공기를 넣어주면 행여 그 에어 포켓에 살아 있었던 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 작업을 한 건데 그랬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해경으로부터 받은 답에 의하면은 첫날 입수 작업 해보고 난 다음에 사실상 에어 포켓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기 주입 작업을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정직하지 못한 작업이었다. 에어 포켓이 있었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준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첫날 해경 측에서는 에어포켓이 없다라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것이었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에어포켓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에어포켓. 일주일 정도 저희가 했죠. 이미 판단을 내리고 그냥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갖다가 주입하는데도 뭔가 제지가 없었다. 게다가 그 잠수부는 공기 주입 작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란 말을 했다는데 그게 단순히 에어포켓이 없어서이기도 하려니와 또 하나는 공기 주입 위치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심하게 말하면 쑤셔 넣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첫날 이튿날 이 작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월호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이 공기를 넣어야만이 부력이 생긴다든가 생존자에게 전달된다든가 이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도면도 없으니까 이제 작업 지시한 분도 인터넷에서 세월호 사진 검색해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진짜 깜깜한 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 대충 이제 잠수사분들 얘기는 뭐냐면 대충 걸리는 데다 대충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공기도 언론에서는 막 8시간 정도 주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랬었어요.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참 한참 동안 에어포켓 기대를 했고 공기 주입에 대해 기대를 했던 것들 이게 다 신용이 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저는 그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일종의 희망 고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을 거니까. 그 제보한 잠수사분도 그렇고 현장에 있던 잠수사들은 이 문제점을 알았을 텐데 혹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건 안 했다고 합니까?
이걸 지시한 분이 해경청장, 또 해군 제독 이런 분들이 하셨고 다음 날은 또 대통령 오셔서 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 김현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공기주의 문제도 하여튼 이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고 이 밖에도 밝혀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이 시간 제한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 집중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다 아시고 계시지만 사고의 원인은 뭐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 대목이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까? 구조 작업. 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초동 대응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원인에는 이제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과연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렇게 전원 구조를 비롯한 오보를 한 달 넘게 계속해 왔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 작업. 사고가 난 것은 그렇다 해도 왜 사람을 한 명도 못 구해냈는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얘기고 언론의 오보는 왜 그렇게 났는가 이 부분도 조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는 일이니만큼요. 더 시원하게 확실하게 진실 밝혀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